제일주의. 배고픈 국민의 요구. 1950년대 세계는 장기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때 유럽과 일본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맞게 되는데, 특히 일본의 값싼 공산품이 미국에 쏟아지게 되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조업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1960년대 초반 일본의 주요 수출품인 TV, 라디오, 전화기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공산권과 경쟁을 하겠다면서 막대한 원조 물자를 우방국들에 지원하고 있었으니 미국 내 여론이 좋지 못했다. 당장 원조를 중단하라! 때문에 50년대 말 미국은 기존의 원조 방침을 대폭 수정해야만 했다. 50년대 말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래프이다. 한국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는. 원조를 끊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일본과 수교를 하셈. 그러면 일본이 도와줄 거임. 하지만 반일 감정마저 독재 권력의 수단으로 삼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에 있어서 일본과의 수교는 요원한 일이었다. 글쎄. 따라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왔던 57년에 8%를 성장하기도 했지만 원조가 줄어들자 곧바로 성장률은 59년 5%, 60년 2%로 급락하게 된다. 연도별 경제 성장률의 사진이다. 특히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자 그동안 원조 물자에 의존해서 성장하던 국내의 기업들은 줄줄이 휘청이게 되었다. 제1제당의 창고 사진이다. 나 원료가 없으니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가 없네. 뿐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원조 물자의 독점적인 배분으로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관료들도 원조가 끊기자 정부 지배력을 크게 상실하고 말았다. 돈이 있어야 권력도 생기기 마련인데 나라의 형편이 영 안 좋다 보니 결국 이런 경제적 혼란 속에서 4.19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빈곤이 혁명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해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 때문에 4월 혁명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대중들이 혁명 이후 가장 먼저 정부에 바랬던 부분도 바로 경제적인 요구에 있었다. 정부는 민생고를 해결하라. 자유보다 먼저 빵을 달라. 국토 건설 사업. 국민의 빗발치는 경제적인 요구로 장면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제일주의를 주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60년 11월에 국토 건설 사업을 발표하게 된다. 국토 건설 사업이란 한마디로 한국식 뉴딜 정책이었다. 댐, 발전소, 도로 건설 등의 토목 공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서 낙후된 인프라를 보충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의도였다. 미국도 이런 식으로 대공황에서 벗어나지 않았겠어? 우리도 그걸 따라해보려고. 이때 정부가 사업을 위해 책정한 금액은 연간 400억 환 정도로 이는 당시 정부 예산의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치였다. 400억 환이면 오늘날 가치로 약 3천억 원이나 됐지. 참고로 당시 평직원 월급은 700환, 오늘날 가치로 약 6만 원이었어. 하지만 장면 정부에게 그 정도의 재원은 있었다. 어떻게? 60년대에 원조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 GDP의 10% 이상을 매년 원조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국방비를 줄여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보려고 했지만 미국과 군부의 반대로 거기까지는 할 수 없었다. 감군은 신중히 고려라는 기사의 제목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었다. 얼마나 부족했으면 사상계라는 출판계 직원들에게 개발 프로젝트를 맡길 정도였겠는가. 사상계 직원들의 사진이다. 헐, 국가의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일개 출판사가 도맡아서 하다니. 그게 현실이었지.